음. 음. 네, 안녕하세요. 한통용 채널에서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서정원님, 성내라 잘하면 당대표 빼겠네. 어떤 인간이 저런 사진을 올려서 국민 복장 터지게 하냐? 안녕하세요, 한통용님. 열받지 말아야 되는데, 스튜디오 보면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진달래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술동남네요, 쫄봐요, 똑바로. 찌질이 밥값 좀 하세요. 서정원님, 폼이 딱 깡패두목, 옆에 쳐다보는 놈, 간신 뭘 봐? 나라노님, 궁금해서요. 차담 내용을 어느 쪽에서 밝혔나요? 예. 차담 내용은 결국은 그 취재를 한 거죠. 기자들이 취재해갖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갖다가 아마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한동훈 대표 쪽을 취재한 내용도 있고 용산 쪽을 취재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깨마 양쪽을 갖다 취재해 갖고 이렇게 깨맞춰 봤겠죠. 그러니까 그 대화 내용의 그 핵심이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그 왜냐하면 처음에 첫날은요. 그 말씀드린 대로 너무 열을 받아 갖고 그냥 집에 가버렸다고 그랬잖아. 너무 한동훈이 너무 기가 차 갖고 그냥 그 뭐야 박정아 여러분 박정아 의원 그 기자회견하는 거 봤어요? 야, 정말 박정아 의원의 그 실력이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동훈이 딱 얘기한 그 세 가지 있잖아요. 그 세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정말 그 박정아 의원 정말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능력도 있고 말하는 거 보니까 결국 이 세 가지 얘기였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은 여론 더 악화되면 걱정이다. 그러니까 헌정유리하는 야 입장에 선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특검법 니네들이 그 뭐야 이재명하고 손잡고 통과시키려면 통과시켜라. 배째라.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음, 서로 겁박하는 거죠. 그다음에 라인을 갖다가 경질해야 된다. 그랬더니 증거 내놔라.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대외활동 중단해야 된다. 이미 자제했는데 그것도 중단 뭐 과하다고 하니까 더 자제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요구는 중단이라고 했잖아. 완전히 멈추라는 거거든. 자제하겠다는 건 뭐야? 끝까지 하겠다는 거잖아. 자제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번 했던 거 9번만 할게.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제하겠다는 건. 그다음에 이런 의혹들 있잖아요. 뭐 김대남이나 뭐 명태균, 그다음에 뭐 도이치모터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의혹 규명을 할 때 협조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뭐 편하게 빠족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갖고 내가 그냥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한동훈이 그 첫날은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박정아 그 비서실장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세 가지만 딱 얘기했어요.
한동훈은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용산에서 지금 침묵, 답이 없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거는 대통령실에 취재하세요. 대통령실에 물어보세요. 다 대통령실로 넘겼어요. 왜? 한동훈이 요구한 건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밝혔어요. 박정아 명예실장이 명확하게 밝히면서 그러면 기자들이 궁금한 게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가 궁금했을 거잖아요. 그 대답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엔 뭐 이미 뭐 과했는데 더 자제하겠다는지 뭐 내 가족과 문제가 이런 얘기는 박정아 대변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관 용산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다 용산에 물어봐라. 용산에 취재해라. 이렇게 다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용산에 취재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했구나. 라고 했고 이게 종합해 갖고 결국은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일루전디님, 선교사님이시군요. 더욱 친밀감이 느껴지네요. 한동훈 대표 위해 기도 많이 해주 감사. 예. 제가 정말 한동훈 대표에서 기도 뭐 엄청 하고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오죽 있으면 필리핀에서도 지금 하루에 매일매일 두 번을 방송하겠습니다. 7시 10분에 이렇더라 방송. 그다음에 8시 10분에 한동영문. 예. 매일매일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SKY님, 박정환님 표현 정말 잘했어요. 인정. 여러분 그거 보셨구나. SKY님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똑부러지게 인터뷰를 하는 사람, 정말 브리핑을 그렇게 똑부러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정말 군더더기 없이 아주 정말 세련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끊을 때는요, 그건 그냥 그건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옆에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했어? 내가 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일 또 그 재밌는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님 표정이 좀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더니 날이 져 갖고 6시 반이니까 날이 어두워졌을 거 아니야. 끝났을 때는 날이 져 갖고 표정을 못 봤습니다. 표정이 나빴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반대로 표정이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 근데 나중에 또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면담이 끝난 다음에 그 분위기 다 알았을 거 아니야. 옆에 비서실장도 있고 다 알았을 거 아니야. 자, 한동훈 대표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좋은 분위기, 화목한 분위기에서 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야, 정말 얼굴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운 게 아닙니까? 이재명 저리 가라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그냥 나무 테이블에다가 마주 앉혀놓고 딱 손 얹어놓고 무슨 취조하듯이 그렇게 인상 팍팍 써가면서 얘기해놓고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리스크 그 세 가지 거기에 대해서 요구한 거는 뭐 일 다 그렇게 쌩까고 아무것도 억셉트 안 하면서 끝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아주 화목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잘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그렇게 회담이 끝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달라. 아이 정말 낯짝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운 거 아닙니까 정말. 예. 정말 제가 그 이 선교지에서도요.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그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요. 섬에는 인터넷이 잘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숙소에 들어오면 그래도 거기 와이파이는 되든 그러니까 연결되면은 그냥 그 핸드폰에 탁 연결시켜 갖고 기사를 읽는데 정말 내가 너무 3일 동안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일전디님 윤통 어이없어요. 화나고 KY님 자제 안 됨. 충분해요. 네, 일전디님 건이 너무 힘들다고 우리 국민 더 힘들 예, 그 얘기도 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지금 우리 와이프 내 사랑하는 와이프가 너무 힘든 걸 보는 또 이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무 힘들다고. SK 다 용산으로 넘겼음. 완전 잘했음.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도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예, 일전디 검사실이 그런가 봐요. 예, 주사받는 거 무서워.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좋죠. 예. 갈 일이 저희 같은 사람이 뭐 검사실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중요한 얘기를 갖다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중요한 얘기 하기 전에 또 기막힌 또 얘를 갖다가 또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 문재인과 문다혜. 와, 정말 어떻게 그 아버지의 그 딸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알뜰하게 빼먹는지. 문재인 정말 알뜰하게 빼먹지 않았어요? 개를 갖다가 키우는 거 사료 안 준다고 그러고 개를 갖다가 넘겨버리지. 국가에서 돈 안 주면 넘겨버려. 그다음에 그 앞길 두다가 시해산으로 다 자기 대로 넓히고 서정까지 정말 알뜰하게 요것저것 다 빼먹는데 그 딸도 똑같더라고요. 예. 자, 지금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거를 한 모양이야.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 뭘 해야 되잖아. 그래갖고 그 투숙객에게 입단 소옥을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주인 측에서 누군가 물어보면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말해라. 안내문에도 쓰여 있다. 아예 안내문까지 만들어 갖고 여기 투숙하신 분들은 누가 물어보면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해주세요. 안내문에 아예 써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니까 또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했겠죠. 보니까 거기에 5년 경력의 슈퍼호스트. 여러분, 혹시 에어비앤비 관심 있는 분들을 아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여행하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에어비앤비 그래도 잘 압니다. 이 슈퍼호스트가 되려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등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 거기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 숙박을 했던 사람들이 뭐 댓글도 달고 뭐도 달고 해갖고 뭐 작은 그런 점수가 있어. 점수가 이렇게 쭉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높아요. 슈퍼호스트가 되려면 5점 만점인데요. 4.8 이상을 갖다가 얻어야 슈퍼호스트. 그냥 호스트가 아니라 슈퍼호스트. 근데 또 슈퍼호스트 하면은 이 에어비앤비를 갖다가 그 숙박하려는 사람들이 슈퍼호스트면 그래도 이렇게 실내를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 갖고 또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근데 무려 슈퍼호스트도 슈퍼호스트지만 숙소 이용 후기가 130건 이상이 달렸다. 정말 어느 숙소에요 130건 이상 달렸다 그러면 이거 굉장한 겁니다. 예. 에어비앤비 좀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이 130건이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아주 알뜰하게 빼먹었다. 세금도 빼먹고 자간 온갖 것 다 빼먹었다. 예. 그러고 있는 게 지금 문씨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타이틀을 갖다가 잊지 말아 주세요. 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꼭 머리에 확실하게 딱 넣어두세요. 명태균 김여사, 영적 대화 관계다. 그 다음에 명태균, 윤석열은 장님무사고 김건희는 안진뱅이 주술사다. 이 설명을 갖다가 제가 오늘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갖다가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이번 주 얘기입니다. 강해 경이라고 이 사람은요, 우리가 그래도 좀 신뢰할 수 있는 게 왜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그 이거 여러분이 또 글을 갖다가 써주셔서 마무리를 하고 아 교정이님 사진이 말해 주는데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면 그 말을 믿으라고 용산 너무 가슴스럽네. 글쎄 말이에요. K님 대통령한테 욕 나오네. 자기 아내가 힘들어한다. 국민은 더 힘들어. 눈도 귀도 없냐. 이럴 때 딸랑이들은 뭐하냐. 딸랑이들도 자기 할 일 못하네. 국민들은 네 아내보다 더 힘들고 윤통부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산다. 음. 감사놀림 용산 예. 각자 읽으세요 영어는. 예. 그다음에 서정호님 저는 욕하도해서 더 할 기운이 없습니다. 정말 지쳤어. 욕하는 것도 지쳤어. K님. 윤통도 문재인 닮아가요. 윤통이 존경하는 분이 문재인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노무현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예. 윤통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노무현이었다. 그래서 노무현 연설을 갖다가 외웠대요. 명연설이라고 그래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 김건희 녹취록에 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누가 그랬던 것처럼 윤통찍은 내 손을 잘라버리고 싶은 요즘입니다. 마누라나 잘 지키지 왜 나를 지킨다고 나서서 이 지경으로 만든 정말 속 터집니다. 글쎄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강혜경 씨의 말을 갖다가 이게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강혜경 씨가 지금 국감에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자, 보세요. 그 강혜경 씨하고 그 명태균의 관계는 뭐냐면 특히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장님무사,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그 어깨 위에 올라탄 주술사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 사진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거 사진을 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JTBC에서 이걸 한 거를 갖다 캡처했거든요. 이게 미래한국연구소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단독주택? 빨간 벽돌집에 그 뭐 2층 이게 계단 올라가고 이제 있는 건데 밑에는 반지하 뭐 이런 집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그 아크릴 간판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미래한국연구소. 이게 미래한국연구소가 무슨 뭐 점 보는 집인지 점 보는 집인지 우리가 흔히 여론조사하는 집인지 뭐 모를 정도로 이런데 막 파이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그러니까 이게 상업지구에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그런 겁니다. 그게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체였다. 그러니까 이 명태균이 돈이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재능이 있어도 이렇게 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그걸 이렇게 연대가 딱 맞아갖고 좀 이렇게 호사스럽게 뭐 번듯한 데서 사무실는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을 갖다가 지금 흔히 우파, 뭐 용산이나 그런 뭐야 수구 세력들이 주장하는 왜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 뻥이 심한 허풍쟁이고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사기꾼 중에도 가난한 사기꾼이 있고 돈이 좀 있는 사기꾼이 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태균 씨는 이 전제에 속한다는 거지. 이 사무실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거를 갖다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강혜경 씨가 그럼 명태균을 왜 이렇게 잘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거야. 강혜경 씨는 원래 누구였죠? 김영선 의원, 뭐 사선인가 했다는 공천 개입 문제로 지금 주인공이 돼 있는 게 김영선 아닙니까? 그 김영선의 회계 관리 책임자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갖다가 얘기했습니까? 월급이 딱 들어오면 세비 국회의원 될 때 월급이 들어오면 자기가 회의 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럼 월급을 갖다가 명태균 씨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반 뚝 잘라갖고 보내 반띵해 그래갖고 계속 50%를 갖다가 보냈다는 거잖아요. 세비의 50%를. 그리고 강영 씨가 본인이 보냈으니까 잘 알죠. 김영선과 이 명태균의 관계를 잘 알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JTBC 방송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국미래연구소에 또 이 강 씨가 같이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명태균하고. 그러니까 또 관계를 잘 할 거 아닙니까? 맨날 여기 보세요. 허름한 이런 사무실에서 뭐 직원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 그럼 그냥 단독주택에 뭐 반지하에 여기 계단 올라가고 1층인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여기 직원이 들어가봐야 뭐 몇 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냥 조그마니까 그냥 가족처럼 그렇게 콩닥콩닥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세요. 만약에 강영영 씨가 이걸 갖다가 뭐 장님무사 자기가 만약에 이걸 갖다 지어서 얘기했다 이 스토리를 그러면 강혜경 씨 말로 뭐 윤석열이 장님무사다 뭐 김건희가 무슨 뭐 안진뱅이 이 단어가 생각이 나나요? 이거 암만 자기가 소설을 쓰더라도 이게 나나요? 예, 명태균을 들었으니까 자기가 기억한 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 강혜경 씨는 지금 민주당에서 거의 뭐 공익제보자식으로 굉장히 지금 보호하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하고 많이 어울려서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다가 자기가 뭐 민주당에서 어쨌든 보호해 줄 테니까 그냥 열심히 깔아.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좌파 유튜버 채널에서는 엄청나게 시리즈로 지금 강혜경 씨의 얘기를 갖다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직접 나오기도 하고. 예. 지금 뭐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 좌파 방송에서 본 건데 강희경이 처음에 이거 폭로한 다음에 막 울었어요. 울었어. 너무 감격스러워. 내가 그걸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노무현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 운동권 친구들 있잖아요. 운동권이 그때는 이제 청와대잖아요. 청와대에서 데모가를 부르는 뭐에서 저 푸른 하늘에 뿔리 불보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노래 부르면서 울었다고 그러지. 다들 노무현을 비롯해갖고 문재인 울고 뭐 다 울었다고 그랬잖아. 너무 막 복받쳐 올라와갖고 우리가 드디어 이 나라를 차지했구나. 복받쳐 꼭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강희경 씨가 저기 영상을 직접 봤거든요. 우는 영상을 갖다가 내가 한 건 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속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희경 씨가. 네. 아이자님,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동영 방송 잘 듣겠습니다. 엣지님, 문재양에게 충성을 맹세했대잖아요. 검사장 경찰청장 시켜줬다고. 예. 그래서 이 지금 강희경 씨가 국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게 그 반박을 바로 했어요. 강희경 씨가 그 얘기를 할 때 명태균 씨가 어떻게 반박을 했느냐? 김건희 여사와 영적 대화? 그거 이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을 또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하고 주고받은 카톡을 공개했는데 그 핵심은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명태균과 김 여사는 영적 대화를 하는 사이다.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했는데 자, 박혜경 씨가 그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은 이겁니다.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 했다고? 명태균이 같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장님의 무사라고 했고 김건희 여사는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이제 주술을 부리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명태균이 깐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자, 김건희 여사가 그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 이게 이제 찌라시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 찌라시가 돈 거를 누가 준 거죠. 김건희 여사한테.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걸 캡처를 해갖고 명태균한테 보낸 겁니다. 자, 찌라시 내용이 뭐냐? 최근 김건희 여사가 천공 스승과 거리를 두고 명태균 70년생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음. 명태균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사주를 보러 창원을 찾아갈 정도로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 사이에 입소문난 인물로 확인된다. 여기 또 누가 나와요? 네, 김종인과 이준석이 전 보러 가는 데다. 저가 안 끼는 데가 없어 이준석은. 명태균한테 쉽게 얘기하면 전보로 창원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 거죠. 네, 과거 창원일 때 공룡전화부 책을 만드는 사업을 하다가 공중전화 자체가 거의 없어지자 10여 년 전부터 사주를 보는 무속인으로 전향함, 무속인이 됐다는 거예요. 13년 명태균 좋은 날 대표이사는 창원대에 발전기금 1억을 전달함. 어이구 또 발전기금 기부도 했네. 윤석열 대통령이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명태균의 조언 때문이라고 전해지며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에게 뭐야 검 검 이 검사비 점사비 점사비를 받지 않았으며 김 여사로부터 더 신뢰를 받았고 김 여사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명태균에게 전화를 했다. 뭐 이런 겁니다. 예. 그 지금 핵심이 뭐냐? 천공 스님과 거리를 두고 이제 천공을 내치고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
이런 게 이제 그 핵심 내용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이 뭐냐? 사주를 보는 무속으로 전향했다. 명태균이 무속인이라는 거지. 사주를 보는 아까 영적 세계에게. 그랬더니 어떻게 그 답변을 했느냐, 명태균이. 이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이런 찌라시가 돈다. 이렇게. 음, 음. 아이고, 제가 성교 트립을 하면서 좀 쉬지를 못해갖고 목이 좀 잠기네요. 그랬더니 명태균이 이렇게 크크, 아이고 이런 세상에 천벌을 받은 사람들이 많네요. 여사님, 그냥 저 여러 가지로 얘기 끝에 소문이 있으므로 끝나네요. 책임 소재 불분명하게. 이렇게 한 카톡을 누가 깠느냐? 명태균이 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태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아이고, 루비아나님. 예. 루비아님, 한 대표님께 우호적인 보수 유튜브 숫자 자체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화력은 괜찮다고 봅니다. 추경호에 똘똘 말고, 위야말로 똘똘 뭉쳐야겠죠. 한통령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루비아님, 슈퍼챗으로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정희님, 이주성은 약방에 감춰기도 다 꼈네요. 예. 안 끼는 데가 없어. 다 껴요. 그리고 그 강혜경 씨가 27명 명단을 깠어요. 거기에도 껴있어. 이준석이. 안 끼는 데가 없어. 오세훈도 껴있어.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예. 자, 그렇게 해갖고 이걸 했습니다. 예. 자, 일단 이제 명단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제가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거기에 누가 껴있느냐? 이 노영희 변호사는 강혜경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지금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MBC 라디오에 나왔고, 거기에 김태가 누구죠? 강원도지사 김진태, 그 국힘입니다. 박완수, 무슨 누구였지? 경남지사인가? 누구 있잖아요. 예, 박완수. 그 다음에 김영선, 아까 얘기한 이제 직접적인 그 공정개입 사건 당사자, 김영선 이런 사람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뭔가 여론 작업을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끼는데, 결국 나경원도 껴 있습니다. 27명에. 그래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또 오세훈도 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무근이다. 나는 여론조사 부탁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오리발을 내밀고 심지어는 민주당의 이현주도 껴 있는데 명태균 게이트 핵심은 윤석열 여론조사 조작이지 내가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름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실체가 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이게 이제 그 강혜경 씨가 얘기한 그 명태균의 그 인사이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사이트인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점을 보고 이런 거를 갖다가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퉁쳐서 그냥 인사이트라고 합시다. 꿰뚫어 보는 능력. 자, 명태균은 어떻게 꿰뚫어 봤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장님의 무사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장님의 무사. 무사는 무사인데, 무사라는 건 뭐죠? 칼싸움은 잘하죠. 아주 뛰어나게 칼을 휘둘리죠. 근데 눈이 안 보여. 장님이다. 이 장님이라는 의미가 뭐죠? 이게 볼 줄 모른다. 사람 볼 줄도 모르고, 미래를 갖다 예측할지도 모르고, 현실을 갖다 볼 줄도 모르고, 장님, 아무것도 못 보는 거잖아요. 장님,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예, 장님 무사.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사이트는 뭐냐?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한테 갖고 있는 인사이트는 장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장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이제 주술을 부리라는 그런 의미로 뭐라고 그랬어요? 안진뱅이 주술사다. 이 안진뱅이 주술사라는 의미를 갖다가 왜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밖으로 나가는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대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대는 안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형태는 뭐예요? 앉은뱅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앉은뱅이. 하지만 뭐는 있다? 그 주술사. 주술사 뭐야? 머리는 있다. 머리는 명석하고 전략은 짤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이 얘기를 갖다 딱 듣고 정말 이 옛날에 그 읽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딱 꿰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아는 것보다 명태균이 김건희와 윤석열을 아는 시간이 훨씬 길 거 아닙니까? 또 가까이 일을 했으니까 훨씬 자세히 봤을 거 아닙니까? 또 명태균이 이런 쪽으로 좀 능력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그 이준석이 창원까지 점을 보러 갔겠습니까? 김종인 할배가 오죽했으면 창원까지 점을 보러 갔겠습니까? 예? 이 사람 증언에 의하면. 아니 이 사람이 봤으니까 점 보러 갔겠다 그러지 없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무슨 이준석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우리가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명수 기자하고 대선 국면 때 그 7시간 녹취록을 깠잖아요. 서울의 소리에서 그 이명수 기자. 거기에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남편 그 호칭이 남편으로 됐는지 뭐 뭐로 됐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쉽게 그냥 남편이라고 합시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 후보죠. 후보를 지면서 "우리 남편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어 그 얘기 혹시 기억나시는 그거 찾아보면 있어요. 녹취록은 뭐 인터넷에 다 떠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 제가 그걸 갖다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왜 그랬느냐? 아니 당시에 검찰총장이었고 그다음에 검사로 2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마치 무시하듯이 "우리 남편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걔네는 그게 도대체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예. 그게 나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남편은 뭐 밥도 할 줄 모르고 뭐 청소도 할 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못해 갖고 내가 옆에서 다 뭐 밥도 챙겨 줘야 되고 옷도 챙겨야 돼 주고 다 챙겨 줘야 갖고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축소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밥도 자기가 차려 먹 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남자 중에서도 이 와이프들이 열받는 남자가 뭐냐면 이런 거야. 젊었을 때는 아침 일찍 나가잖아요. 출근해 갖고 뭐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도 되게 보면 뭐 미팅 있고 뭐 하면 되게 먹고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밥 차릴 일이 없는 거야. 밥 차릴 일이라는 결국 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그냥 한 두세 끼 그냥 밥 차리면 되는데 이게 인제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갖다가 하루 3번을 밥을 차리니까 그때는 서로 나이가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60이 넘어서 인제 서로 은퇴를 하면 인제 그 "내가 이거 나이 먹어 갖고 이게 뭔 짓인가." 이 그게 열받아 한다는 거야. 그래 갖고 또 뭐라고 그래요? 점심도 아침에 나갔다가 아침 먹고 나가 갖고 꼭 점심을 갖다 집에 들어와서 점심 먹고 또 나간대. 그리고 저 인간은 점심도 밖에서 안 먹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 남편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명태균의 이 얘기에 의하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이게 집안일이 아니라 갓일, 갓일이었다. 핵심이 밭간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간일의 전략을 갖다가 머리잖아요. 어깨 위에 무사히 어깨 위에 올라가 갖고 주술을 부린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명태균의 그 인사이트에 의하면 이 설명에 의하면 뭐냐? 머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머리를 쓸 줄 모르는 거야. 머리가 없어. 하지만은 몸은 아주 칼은 잘 휘둘러. 무사야. 최고의 검객이야. 무사야. 근데 머리는 없어. 그래 갖고 누구를 갖다가 자르고 어떻게 이걸 싸우고 어떻게 쳐야 될지 그걸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 장님의 머리에 무사히 위에 올려 갖고 주술사가 있는데 그게 김건희가 인제 헤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브레인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가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대통령이 당선된다. 우리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명태균을 잡아야 된다.' 명태균을 먼저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을 먼저 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먼저 했고 김건희 여사가 또 어머니하고도 명태균을 같이 만났다. 이게 다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먼저 한 거야. 김건희 여사 집안이 먼저 알았고 명태균을 그 이후에 알은 거예요. 그 똑같습니다. 김종인도 어떻게 그러면 윤석열이 안 왔느냐? 김건희 여사가 먼저 컨택을 한 거야. 김종인 할배가 뭐라고 증언을 했느냐?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후보죠. 윤석열 후보를 만날 때 윤석열 후보가 전화 온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전화가 왔는데 누구 핸드폰으로? 명태균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면 누가요? 처음 누구하고 통화했다는 거예요? 윤석열하고 통화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하고 김종인 할배가 통화를 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만납시다 하고 만나러 갔더니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명태균이 앉아 있더라. 이렇게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한 거지. 김건희 여사 쪽에서 먼저 한 거야. 명태균을.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도 결국은 그 방향이나 이런 걸 갖다가 누가 그러면 머리 역할을 누가 했느냐? 결국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거죠. 명태균의 증언에 의하면. 근데 그게 또 그게 이 악우가 맞는 게 뭐냐면 그 녹취록을 보세요. 그 녹취록이 뭐죠? 대선 국면까지의 녹취록이잖아요. 그때 김건희 여사가 그 이명수 기자한테 그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캠프에 와서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캠프에 와서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해줘야 돼 하고 스카우트 제안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녹취록에다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갖다가 자기가 불려 올려진다는 거죠. 예? 왜? 자기가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지. 그 대선 캠프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명수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중책에 써갖고 선거 캠프에 핵심에 앉혀 그러면 앉혀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그 최재형 목사하고의 그 몰카 사건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명수의 그거에서 힌트가 나왔죠. 자, 최재형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이 북한 전문가고 북한에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남북 통일하는데 내가 앞장서서 남북 통일을 시킬 거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런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 나한테 많이 조언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무슨 통일부 장관이 앉아 있었습니까? 아니죠. 예? 거기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었습니까? 무슨 뭐 수석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김건희 여사가 통일 정책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통일 정책은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그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최재형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통일에 내가 앞장서 갖고 내가 통일을 갖다가 하는데 일조할 거다. 그렇게 뉘앙스로 얘기하면서 최재형 목사한테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돌아간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종합을 갖다 해보면 그 대선 국면이나 이렇게 지금까지 상황을 갖다가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머리 역할이 이 명태균이 얘기했던 머리 역할이 맞다. 그렇게 그 무사 안전뱅이 그러니까 장님 무사 어깨 위에 앉아갖고 앉은 안전뱅이 주사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갖다가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짱돌을 던져도 돌을 갖다가 맞아도 내가 그냥 맞겠다. 뭘 위해서?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하는 아내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단순히 사랑하는 아내의 보호 차원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명태균의 인사이트에 보면 이게 사랑하는 아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브레인으로 지금까지 검찰총장도 달고, 예? 쉽게 얘기하면 서울지검장도 되고, 검찰총장도 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잘라내라,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활동을 못하게 해라, 김건희 여사 라인을 갖다가 다 정리해라. 그러면 뭐예요? 아니 머리를 갖다가 자르겠다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머리가 잘린 그 장님 무사가 어떻게 싸워요? 예?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칼을 휘둘러야 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해서 김건희를 갖다가 잘라내라는 거는 뭡니까? 내 머리를 잘라내라. 이런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 명태균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결사항전할 수밖에 없다.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내 머리를 지키는 거니까 명태균의 그 컨셉으로 의하면 내 머리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내 목을 줄 수는 없잖아. 내 목을 자를 수는 없잖아. 예? 그러니까 결사항전하는 게 너무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한동훈 대표도 정확히 이 관계를 갖다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영호님, 추경호는 왜 그 모양인지 참 기가 막혀요. 예,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추경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김건희만 지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자기 자리는 그냥 보장이 된다. 그냥 이렇게 그냥 단세표죠. 예, 단세표적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음. 예, 임빈아님,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임빈아님. 서영님, 오세훈 거짓말, 깨갱했어요. 예. 교회 오래 다녀도, 전 꿰뚫어 못 보는데, 명태균은, 뭐가 있나 봐. 신기가 있나 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기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영적 대화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명태균과 김건희가 영적 대화. 이게 어떤 얘기가 또 나오냐면, 그 녹취록 있잖아요. 이명수 기사 일곱 시간 녹취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사실 이 뭐야 윤 후보하고 자기가 원래 안 맞는 거야.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원래 안 맞는데 뭐 때문에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 이제 녹취록 보면 그게 내용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결혼하고 같이 산다는 거지. 만약에 그것마저 없었으면 어떻게 결혼이 됐겠느냐는 식으로 그 대화가 나옵니다. 이명수 기자와의 사이에서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그 관계, 결혼의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원래 안 맞는데 우리는 원래 이게 안 맞는데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결혼해서 산다. 그것마저 없었으면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 대도 업보라는 얘기를 갖다가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명태균 얘기가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옛날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묻어 나온다고.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갖다 분석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지는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내 업보다. 업보라고 생각하고 나는 도를 맞겠다. 끝까지 내 아내를 지키겠다. 이렇게 지금 결의에 찬 발표를 대국민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영적 대화라는 우리가 영적 세계라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결국 명태균이나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통하는 게 있다. 통하는 게 분명히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행복한님 추요는 용산 24시간 대기조 용산으로 가세요. 국힘 원내대표가 용산에서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꽃게 것인가요? 중간 역할 1도 못하는 100% 용산 절대 복종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리골리님 장님과 과대망상 줄사인가요? 통일까지 참 대단하십니다.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녹취에 나와요. 최재형 목사의 녹취에 나옵니다. 후리지아님 어제는 굴욕감에 울고 오늘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엘리전디님 예, 맞네요. 예, 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많이 이렇게 뭔가 분석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꽤 맞춰 어떤 게 딱 뜯었다 했을 때 이게 딱 꽤 맞춰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 김건희 여사를 잘라내는 게 자기 목을 쳐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그게 처지겠습니까? 예. 결사적으로 보호를 할 겁니다. 그런 상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명태균의 그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 명태균은 지금 이렇게 뭐 때로는 이걸 막 갖다가 뭐 오빠 사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왜 그거를 하느냐. 제가 명태균 좀 분석을 해 봤는데 의도가 좀 명확합니다. 예. 두 가지예요. 자, 지금 명태균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명태균이 최근에 단독으로 MBN에서 최초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명태균이. 그래갖고 이게 단독 기사가 MBN 쪽에서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실마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게 어제 나온 그건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뉴스7 MBN의 그 메인 뉴스죠. 명태균 선거도 왔다. 한마디면 됐다. 한마디면 됐는데 왜 그 말을 갖다가 안 했느냐 이런 거죠. 명태균이 얼굴을 드러내고 언론사하고 인터뷰한 거는 이게 최초입니다. MBN 인터뷰 최초입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방송에 나와 갖고 떠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정식으로 이렇게 인터뷰 상황으로 얼굴을 까고 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자, 이게 인터뷰하는 과정을 갖다가 MBN에서 올린 건데, 자, 명태균 씨와 경선 이후로 만났다.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해명을 했죠? 경선 끝난 다음에는 다 끊었다. 딱 두 번 만났고, 뭐 집에서 한번 오다 가다 한번 두 번 만났는데 경선 끝난 다음엔 딱 끊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는 MBN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선 이후로 만났다. 본선에서도 계속 만났고, 또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서도 계속 만났다. 김 여사를요? 네, 김 여사도 만났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도 만났고, 계속 만났다. 대통령 신문에서도 만났다. 그 다음에 거짓말인지 실제 그렇게 오도가 내려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공적 대화를 공개할까? 그러면 기억이 나겠죠. 자, 그럼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지금 명태균은요, 요구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요구가 뭐냐? 자기가 도와서 이게 여러 사람이 있을 거잖아. 왜 선거할 때 보면 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 하니까. 그 여러 사람 중에 명태균이 있었다. 그래서 명태균도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일조했다. 100% 명태균 힘으로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태균이 뭐 10%는 했다, 20%는 했다. 어쨌든 일조를 했다. 이것만 인정을 해 달라는 거야.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데 그 선거판에서 선거 도왔다 한마디면 됐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을 갖다가 안 했다는 거지. 안 했다는 거야. 왜 안 했을까요? 그걸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태균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디스를 합니까? 무슨 뭐 사기꾼이다. 뭐 뻥이 심하다. 이렇게 뭐 과대명상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명태균의 입장에서 지금 제가 이걸 명태균이 왜 이 사단을 만드느냐? 목적은 두 가지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지난 대선 때 선거전략 전문가 명태균을 초청해서 도움을 좀 받았다. 이렇게 밝히면 문제가 없을 텐데 자신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을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태균의 도움을 받았다가 아니라 오히려 명태균을 갖다가 사기꾼으로 몰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근거를 대는 거예요. 자, 명태균이 CBS의 박정희 한판 승부에서 한 얘기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 전과 기록을 어디서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일반 사람들이나 기자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실에서 오더를 내린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사기 전과가 있다고. 뭐 5급인가를 4급으로 만든다고 그랬던가, 뭐 6급인가를 5급으로 만든다든가, 뭐 그렇게 갖고 사기죄. 그런 전과가 있다. 그런데 그런 거 어떻게 밝혀내는 거냐는 거야. 이건 기자들이 알아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건 명태균 말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죠. 내가 사기꾼이면 너희들은 뭐냐? 내가 사기쳐서 얻은 게 도대체 뭐가 있냐? 보수 재건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 너희들 중에 밥값, 수갑비, 차비 한 번 준 놈이 있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계속 지금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과자, 사기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김재원 씨나 이런 분들이 저를 공격에 시작하더군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자, 김재원 아시죠? 예. 사기꾼이면서 너 뭐 깔려면 까봐라. 빨리 구속해봐라. 정말 대통령이 탄핵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이렇게 해갖고 결국 오빠가 까진 거잖아요. 그 유명한 오빠 사건. 그래서 지금 그 명태균은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실이 자신을 손전하려고 도움을 받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한다. 손절하려고 한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수십만 명이 정권교체 열망으로 해서 정권이 새로 창출되는데 그렇게 저를 폄훼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리고 또 제가 그냥 이 사건을 일으키거나 원인을 제공하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명태균이 먼저 이 사건을 갖다 터뜨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손절하듯이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나도 생각이 있다. 무슨 생각이 있느냐? 명 씨는 자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주장,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 아, 자, 뭐라고 그랬느냐? 제가 그냥 벌어서 우리 딸들 셋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살게 놔두세요. 그러니까 나를 놔둘라는 거야. 자꾸 나를 갖고 뭐 사기꾼이니 뭐니,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그냥 가만 놔둬라. 조용히 살겠다 나는. 딸이 셋이 있는 모양이에요. 딸 셋하고 집사람하고 그냥 조용히 살겠다 놔둬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당선시키는 것보다 떨어뜨리는 게 10배나 쉬워요. 제가 그런 마음 먹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당선시키는 것보다 떨어뜨리는 게 10배 쉽다니까. 저한테 그러면 제가 가서 떨어뜨려야 돼요. 이 떨어뜨리는 게 뭐죠? 탄핵시키겠다, 하야시키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한 달이면 탄핵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 명태균이. 제가 어떤 영향이 있다는 걸 그분들이 더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일을 해봤고 자기 어떤 지략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지략을 쓸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누구냐? 김건희하고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대통령실에서 입장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빨리 파악해라. 그 다음에 검찰 수사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검찰 수사 빨리 해라는 거야. 응? 자, 얘가 지금 뭐 죄가 없어서 검찰 수사를 하라는 게 아니죠. 예. 자기가 죄가 있으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검찰 수사를 왜 빨리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명태균의 목적은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예.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거. 그러니까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이걸 까지 않을 거다. 까지 않았을 거다. 앞으로 깔 게 많이 있죠. 근데 몇 개 까니까 대한민국이 뒤집혔잖아요. 오빠 사건을 비롯해갖고. 그러니까 내 능력을 인정해 달라는 거야. 네가 뭐 나 혼자 때문에 된 건 아니지만 내가 100% 기여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여한 사람 중에 하나로 명태균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지. 첫 번째 요구. 두 번째 요구는 지금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지금 오늘 기사에 보니까 오늘 또 압수수색했다고 그러네요. 명태균을 갖다가. 그러니까 아니 압수수색 해봐야 뭐야. 똘똘똘 이미 다 뭉쳐놓고 아니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예, 이 바닥에서 얼마나 달구달군 사람입니까? 이미 중요한 거는 다 어디다가 짱 박아놓고 피신시켜 놨겠지. 앞만 뒤져야 뭐가 나오겠어요. 자,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입장 정리를 확실히 해라.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자, 명태균이 지금 뭐라고 해? 대통령실 입장 정리하고 나를 죽일 건지 살릴 건지 입장 정리하고 사실관계 파악해라. 내가 깠을 경우에 네가 한 달 만에 하야가 될지 안 될지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사실관계를 빨리 파악하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빨리 나를 갖다가 불기소 처분을 내려달라 이겁니다. 왜? 나는 그냥 조용히 내 딸 셋하고 아내하고 살고 싶다. 명태균이 원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신 대통령 되는데 내가 기여했다. 이거 인정하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빨리
검찰이 수사를 하게 해서 질질 끌지 말고 수사해서 빨리 혐의 없음 내지는 그냥 불기소 처분을 해라.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나를 놔달라. 놔주라. 이런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안 들어주면 나를 갖다가 끝까지 물고서 나를 갖다 뭐 구속을 시키거나 만약에 이걸 갖다 끝까지 가갖고 나를 갖다가 뭐 감옥에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2,000개가 있는데 이런 깔 수 있는 게 2,000개. 그중에 2,000개 중에 치명적인 게 무려 200개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다 까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탄핵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한 달 만에. 겁박을 하는 겁니다. 예.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김재원이 그렇게 난리 발광을 치다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꼬리 내렸어요. 꼬리 내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최고위원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비공개 최고위원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자, 월요일 날 아침에 김재원이 날치다가 월요일 날 그 얘기를 듣고 오후에 명태균이 오빠 사건을 갖다가 했어요. 오빠 하면서 그 오빠가 친오빠냐 무슨 뭐 윤 대통령이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화요일 날 원래는 그 김재원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갖다가 하려고 하다가 바로 꼬리 내리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나 그냥 다이. 패를 갖다가 까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이 했어. 그 왜 다이 했겠어요? 예? 이유는 전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오빠가 친오빠냐 윤 대통령이냐라는 그 카톡이 까지는 순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용산으로 불려갔겠죠. 우리가 진짜 불려갔는지 안 불려갔는지 내가 알 수가 없지. 근데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는 거야. 왜 갑자기 꼬리를 푹 내리고 그냥 지금 죽어갖고 납작거려 있는지. 아니 그 뭐야 그 김재원이 죽을 사람입니까? 여러분 김재원 성격 다 아시잖아요. 그냥 죽을 사람입니까? 아니죠. 불려가서 윤 대통령한테 조인트를 까겠죠. 아니면 김건희 여사한테 조인트를 까겠죠. 너 정신이 있는 놈이 없는 놈이야. 누구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 너 당장 이 셧더 마우스 하고서 쫙 엎드려 있어. 아무 일도 하지 마. 아무 얘기도 하지 마. 경고를 줬겠죠. 조인트 까면서.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하겠다고 공식으로 공언을 해놓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위원이 있을 때 비공개, 이것도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비공개는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 지금 인질이 우리 편 인질이 잡혀 있는데 이걸 공격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 명태균을 공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인질이 도대체 누굽니까? 김재원이 얘기하는 인질이 누구예요?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누가 인질이야? 인질이 잡히긴 잡혔어? 잡혔어? 그러니까 공격하면 안 돼? 인질이 죽어 그러면? 공격하면? 그런 모양. 스스로 김재원 스스로가 이 명태균 얘기가 다 사실이라는 걸 갖다가 스스로 입증한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건들면 안 된다. 절대 명태균 이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200개가 까지는 순간 대통령 탄핵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명태균이 원하는 건 딱 두 가지다. 인정해달라. 아니면 그리고 이거 기소, 불기소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무혐의 처분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빨리 끝내달라. 검찰 조사를 빨리 끝내라. 이 두 가지만 되면은 나는 그냥 영원히 내가 그냥 묻고 가게. 무덤까지 내가 그 뭐 녹취구 뭐고 카톡이고 간에 무덤까지 내가 그냥 같이 그냥 묻고 가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님도 이런 상황을 갖다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전님이 자토당의 8분이들 꼭 들어야 하네요. 예. 아이고, 벌써 9시 40분이네. 예. 정말 이렇게 상황은 아주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강 작가의 신드롬이 뭐 한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노벨 문학상 우리가 뭐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꼭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뭐 한강 작가가 뭐 5.18이나 뭐 골수자파 작가다 이렇게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갖다가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보다는 왜 그러면 그 사람이 5.18이나 골수자파일 수밖에 없었던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한강의 에고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학문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해갖고 제가 10월 11일 토요일 날 멤버십 방송을 했습니다. 1시간 15분짜리입니다. 그 가장 유명한 그 채색주의자의 소설을 갖다가 요약본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그 분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온 내용인지 여러분이 인생 사는데 크게 도움이 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한통영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없었고요.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준 마그놀리아님 2회,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시면 검사 등급 신수양님, 오두막님, 그리고 법무부 장관 등급 스텔라 박님, 네,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또 특별히 지난주에 마그놀리아님이 또 슈퍼챗으로 쏠지는 최고의 금액, 상한가 50만 원짜리 슈퍼챗을 쏘면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기임하고 싶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간 채널 한동용 채널, 예, 또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글을 갖다가 읽고 노태우님, 아이고 또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이렇게 또 긴 시간 9시 40분이 넘었네요. 예. 또 이렇다라 방송 7시부터 또 1시간 또 7시 10분부터 또 8시 10분부터 또 한통영 방송 또 1시간 넘게 이렇게 또 함께 청취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오늘 수구 유튜버들 국힘당사 앞에서 한국퇴중운동을 자칭 30만이 모였다고 호들갑 떨면서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뭐야 수구 세력 유튜버 중에 그 신의 한수 신혜 씨가 주도해 갖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없고 그냥 마이크 잡고 욕만 딥다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저는 최후의 발악이다 이렇게 생각. 그리고 정말 그 한 자리가 무섭긴 무섭구나. 그러니까 자관 이 수구 세력 제가 적은 그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구동성으로 뭐 자관 뭐 이상한 애들 다 불러다가 하면서 그렇게 한동훈 뭐 끝났다, 뭐 한동훈을 갖다가 퇴진시켜야 된다, 뭐 저간 벨벨 그 썸네일을 갖다가 다 올려 갖고 그렇게 "저도 한 자리 주세요. 저도 한 자리 주세요. 왜 배승희만 한 자리 주세요. 왜 고성국만 한 자리 주세요. 저도 있어요." 그렇게 막 서로 막 이렇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얼굴 내미는 거 뭐 같아. 예. 불쌍합니다. 그렇게 살아 갖고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긴 방송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선교 여행도 갔다 와서 여러분과 뵙게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자, 내일 목요일인데 이제 또 변함없이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10분에는 이렇다라 방송, 그리고 8시 10분부터 한동용 방송 이렇게 매일 두 개의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